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하기편 15장 하기편 15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편 15장은 자공과 그의 스승 공자의 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공이 말했다.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자가 말했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고 부유하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이 더 낫다. 자공이 말했다. 시경에 이르기를 자르고 갈며 옥을 쪼고 문지르는 것과 같다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하는 말이군요. 공자가 말했다. 자공아, 이제 너와 시경을 논할 수 있겠구나. 이미 지나간 것을 듣고도 앞으로 다가올 것을 알 수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기편 15장의 내용의 제목을 품격 있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말로 붙여봤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공과 그의 스승의 대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첫째는 가난과 부유한 사람의 태도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시경에 이르기를, 자공이 얘기한 시경에 이르기를 자르고 이렇게 한 이하의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부분은 사실 중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성이 없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공과 공자의 대화 중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태도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자공과 공자의 대화 내용을, 문답 내용을 좀 더 요약적으로 얘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공이 스승인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그래, 그거 참 훌륭한 사람이지. 하지만 가난해도 즐거움을 알고 부유해도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마디로 간추릴 것 같으면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어떠한 생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공이 말한 것처럼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 이것도 참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비굴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고 하면은 좀 비굴하고 남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의존해서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비굴하게 되는데, 또 부유한 사람 어때요? 막 가진 것이 많고 하니까 그냥 교만하고 없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업신여기고 하니까 교만함이 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도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공자는 이것보다 그것도 좋지만 이게 더 좋은 사람이야. 가난해도 즐거움을 알아야 되고 즐겁게 살아야 되고 부유해도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거 참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가난한데 즐거움을 갖고 산다.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유한데 예의를 가지고 산다. 이런 사람들은 있겠죠. 부유한 사람이 예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난한데 즐거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 참 드물 것입니다. 드물다기보다는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아주 생활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이 글은 공자와 그의 제자 자공 간의 대화로 삶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공은 공자에게 가난할 때와 부유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공자는 가난하다고 해서 비굴해서는 안 되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자공의 말을 수긍하면서도 공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해도 즐겁게 살고 부유해도 예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경제적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품격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내면적인 가치와 태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게 강합니다. 많이 갖고 싶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그래서 그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너 열심히 공부해야 부자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이런 말을 아주 그 귀가 닳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서 부모들은 자녀가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기를 바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질적 그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물질적 성공은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나감에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리고 그 성공이 사람의 품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공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자는 부유함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도록 경계하며 가난한 상태에서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즐겁게 살아갔던 사람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물질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풍요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나는 필요한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탐구와 대화를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찾았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학자인 정약용 역시 유배 생활을 18년 동안 하면서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문과 저술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았던 것입니다. 강진에서 유배 생활하는 동안 다양한 저술을 집필하고 조선 사회개혁을 위한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배움과 성찰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이육사는 일제강점기 동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과 문화활동을 병행하며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도 시를 쓰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육사의 시 뭐가 있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기재를 담아냈던 것입니다. 그 법정스님은 소유를 줄이고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며 그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적을수록 자유롭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며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이 법정스님이 얘기하는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소유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은 필요 없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다가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필요 없는 것을 아주 싸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무소유라고 하는 게 필요 없는, 그러니까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법정 스님이 가르친 무소유의 개념은 필요 없는 것을 싸놓고 살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며 살았던 인물들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대부호였던 임상옥은 상인으로 큰 부를 쌓았지만 언제나 겸손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남기는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며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교만하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그 조선 후기 대지주였던 유일한 박사는 미국에서 그 기업인으로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한대학교를 설립하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였으며 직원들에게서도 예의를 갖추고 도덕적 책임을 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는 큰 부를 누렸지만 항상 검소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노동자들과 소통했고 성공한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정주영 창업주를 보면, 현대그룹 창업주를 보면 그에게서 아주 소박함, 검소함이 아주 느껴집니다. 그분의 소박함과 겸손함, 이런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부자였지만은 결코 그 씀씀이가 굉장히 컸던 건 아닙니다. 항상 검소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상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겸손과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 몇 가지 그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보다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직접 기부를 실천한다든가, 그럼 그 부모가 기부를 실천하면 아이들은 따라하겠죠. 자녀가 작은 일이라도 남을 돕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용돈의 일부를 아껴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한다든가, 작은 것이지만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타인을 돕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태도를 몸소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겸손한 태도를 실제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겸손한 태도를 실제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실수를 했을 때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실수하면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앞으로 내가 더 고쳐야 되겠구나,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면은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자신의 실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겸손한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물질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통해서 삶의 기쁨을 찾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그 자서전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책 같은 것을 읽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불평을 할 때, 잘 살지 못하면 자녀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옆에 친구들의 가정하고 막 비교해가지고, 누구네 가정은, 누구네 집은 이렇게 잘 살고, 누구네 아빠는 차가 뭐를 못 타고 다니고, 누구는 어떤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느냐, 그렇게 불평 불만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따뜻한 집안에서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감사함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도록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녀에게 물질보다 정신이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스스로 겸손한 태도를 실천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한 자녀의 교육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기편 15장 품격 있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붙이고 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